자, 오늘은 파주의 주태석 작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언덕에다 집을 지셨나 보네. 언덕에 우측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연을 소재로 해서 그리는 작가 주태석 작가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아담합니다. 자유로의 도로 소리가, 차 소리들이 좀 강하게 들리네. 작업실에 오래된 모양인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주 작가님 계세요? 아, 예. 예. 아이고, 어서 아유,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멀리까지 오셔서. 아이고, 여기 파주는 안 멉니다. 파주 정도는 안 멀어요. 가까웁니다. 작품도 별로 없고. 작품은 다 팔았나 보지. 뭐 우리 주 작가는 잘 나가서 다 팔았나 보지. 난 작품이 쌓여가지고 그냥 있는데 그거 대답 못 하잖아. 아, 뭐. 그렇잖아. 이제 정년도 됐고 했어요. 이제 또 새롭게 좀 시작을 하려고 큰 캔버스 갖다 놓고 흰 캔버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작업하는 거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정년하고 나서 작업은 그때 가서 또 한번 다시 만나면 되죠. 네, 정년은 2월 달 했는데도 아, 2월에 마음이, 예. 며칠 안 됐네. 예. 그럼 아직 그래도. 뭐, 예. 근데 이제 작업을 바꾸신다고 자꾸 오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예. 지금 이제 현재 것만 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림을 바꾸고 있는데요. 뭐 요거. 딴 분들은 바뀔지 안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소재에서는 이렇게 풀다가 또 뭐 지금 뭐 이렇게 벌쳐놓고 마무리를 못 하고 답을 잘 못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많은 작품들이 전에 했던 작품들이잖아요. 좀 위에 것들이 이제 조금 위에 했던 거 뭐 요것도 그렇고 지금 이 작품들은 하다 다 말았습니다. 지금. 네. 다 완성품이 아니고.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리다가 지우고 여기도 보면 열심히 그렸는데 예. 또 많이 지웠어요. 여기 뭐 그려놓고 지우고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우리 뭐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네. 어느 날 보면 아주 기분 좋게 작업을 했는데 그렇죠. 그 다음 날이나 보니까 영안이 해서 또 지우고 그러죠. 그렇죠. 특히 이제 밤에 멋있게 했는데 네.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이게 뭐 아니야 그런 것도 다 이거잖아요. 참 어렵네요. 한 그러니까. 40년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40년 했는데 어려운데 젊은 사람들은 하고 좋다고 그런 거 그 기분은 이해하는데 잊질 않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오래 해도 잊질 않은데 참 끝이 없죠. 그래서 저 지금 뒤 캠퍼스 좀 큰 작들 대작도 좀 하려고 지금 여 뒤에도 뭐 캠퍼스 큰 것들 잔뜩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는데 보고 있으면 더 답답해지고 답이 없어서 면벽을 40년 했는데도 아주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작업을 주로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동안 해왔던 일 년 작품들. 그럼 이런 작업을 하면서 어떤 기분을 하셨어요? 제가 원래 이제 옛날엔 기찻길 예, 극사실로 기찻길. 그렸다가 기찻길 극사실. 예. 예,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그리고 나니까 뭐 똑같은 구도를 계속 반복한다는 게 제 스스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공원에 비쳤던 그 투명한 잎, 그 네. 가로등에 비쳤던 투명한 잎 이런 것들이 갑자기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그런 걸 풍경도 한번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잘 그리면 괜찮지 않겠냐고 시작했던 건데 이제 원래 뭐 똑같이 그리고자 했던 삶으로 있는 그대로 옮기고 했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어 왔었는데 이제 그리다 보니까 잎을 그리면 그릴수록 자꾸 더 실제하고 멀어져요. 그러니까 득득 찍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파리를 실제 다 이거 잎의 건 모양만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잎에 뭐 예. 거기서 뭐 예, 음명이 있거나 예. 뭐 원글이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리다 보니까 이게 꽃도 뭐 조화가 훨씬 더 생화보다 더 선명하듯이 이게 실제로 잎을 긋지가 않고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야 이걸 해결할 수 없느냐 싶어서 이제 가져온 게 이제 그 빛하고 그림자를 갖고 있어요. 빛 실은 그림자. 우저 예, 보면 예. 거의 그림자 이미지로 그렇죠. 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이렇게 보면 저 역광으로 오면 이렇게 색이 어둡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제 묘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형태만 따와서 그렇죠.
이미지를 재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막 똑같이 그렸다고 하는데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그 이미지가 내한테 와서 내가 다시 녹아진 이미지를 관념을 옮기는 근데 거죠. 우리가 작가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남들이 똑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 우기지 말아요. 아니요, 뭐 그냥 뭐 그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객이 그 사람들이 관람자인데 그 사람들이 물론 아직 무지해서 그럴 수 있지만 아니요, 뭐 충분히 그 입장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추구하는 바하고 달라도 그분들이 좋게 보면 좋죠. 그러고 오히려 그거로 그렇죠. 먹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렬을 하고 시간이 조금 이제 나면 여유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다시 좀 시작을 해보자 싶어서 가능하면 옛날 작품들을 안 안 보이고, 안 보려고 안 그러다가 보려고. 오늘은 좀 몇 점 내놨어요. 예, 여기 오늘은 뭐 팍 치웠어요. 인터뷰하느라고 내가 부탁을 했던 거고 이 지금 매일 이러고 있습니다. 하얀 벽만 보고 예, 그래서 하얀 벽만 보고 그래요. 참 작가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고 대학에서 뭐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작업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 참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은 어떠세요? 나는 지금 묻는 입장이에요. 오늘 주석이 대답을 해드릴 일이야. 난 인터뷰하는 게 아니잖아. 저 학생들한테도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1 더하기 1이 2가 되듯이 답이 나온다면 자네들도 나도 그렇게 재미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저는 이제 그동안 작품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작품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 이제 원사님, 박서본 교수님, 하정현 교수님들이 대학 때 저희들이 수업할 때 그때 뭐 한참 미니머리 여행하시었고 추상 위주의 홍대였는데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깨작깨작 그럼 혼났겠네. 그림을 그려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말로. 근데 그 당시 교수님들은 이렇게 참 좋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방관하셨어요. 그냥 던져놓고 그냥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때 아마 요즘처럼 막 교수 그럼 뭘 평가가 배웠어요? 있어가지고. 방관인데는데 뭘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 찾아가는 그럼 방법을 등록금이 아깝지. 난 그래도 지금 우리가 막 요즘 교수 평가 때문에 수업 시간 때까지 열심히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수업보다는 차라리 방관하면 점수 안 줄 텐데. 그러니까 요즘은 안 좋지만 옛날에는 강의 평가가 안 좋을 텐데. 안 좋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옛날에는 그 교수님들이 그 방법이 저를 살렸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는 좋은 미술 교육이 무엇인지 대해서도 가끔은 생각이 돼요. 자꾸 이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 좀 지켜본다는 것이 또 학생들은 답답하니까 묻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캠퍼스 끝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 그럼 이 친구가 열로도 가보고 열로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이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저 끝에 가 있어요. 막 덕이 만만해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조금은 소스를 주면 이 친구한테 그건 답이 되는 것처럼 해서 전혀 다른 길로 가서 그 친구는 선생님이 이 길이다라고 암시를 줬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간다고. 그건 아닌가 싶어서 이제 고학년 갈수록 학생들한테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과연 그럼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수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게 정년할 때까지 늘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뭐 내가 고민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도 뭐 선생님이 고민하시냐고 평생 고민하는 거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뭐 같이 교직에 있었으니까 얘기인데 그럼 그렇게 잔소리 안 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쳐다만 보고 그냥 지켜만 봤다. 그러면 평가는 할 거 아니에요. 아, 평가는 하죠. 그럼 평가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교수가 그때도 아무 소리 안 할 수는 없잖아. 저는 열심히 하는 애들은 점수를 잘 줬어요. 아니 근데 지금 저 교수 얘기 아니라 옛날 교수를 얘기하는. 아, 그래도 뭐 날카롭게 보셨겠죠. 좋은 점수를 못 받기도 했는데 적당히는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학 졸업할 때쯤 그 미국의 하이퍼리얼리즘이 70년대 말에 들어오면서 우리 학교 분위기도 교수님들도 아, 이런 미술 사조도 있으니까 용인을 했던 그 짧은 몇 해 동안 제가 그렇죠. 살았던 이런 거죠. 것도 있다 던져주는 건 좋죠. 네. 그래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뭐 우리 이제 초기에
지금도 많은 극사실주의 경향들 분들이 다 학교에서는 다 좀 이렇게 찬밥 비슷하게 였었어요. 그래서 뭐 대학원 가서는 주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좋아요. 근데 실은 좋은데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내 거는 뭐 구상은 내 거고 주상은 뭐 내 그게 거 아닌 거 아니고 아니잖아. 내 그림 같지가 않아. 아, 내 그런 것 같지가 않다. 네. 내 옷 같지가 않다. 예, 입으니 굉장히 괜찮은. 근데 할 때는 좋았는데. 한참 입으면 내 옷처럼 또 느껴지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실은 이제 그림이 그러고 보면 체질일 같기도 해요. 체질, 아, 저는 맞아요. 체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오는 것이 지금도 보면 굉장히 그 추상 요소가 좋은데도 저는 그걸 잘 극복하지 못해요. 내가 또 다가갈 때도 네. 아니고 좋은 건 좋은 거고. 뭐 이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나무를 그림은 그릴수록 나무 긋지 않아지는 거예요. 묘사를 하면 할수록.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묘사를 안 하면 내 그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림자를 갖고 가서 그 그림자라는 게 실상의 형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작품을 해왔는데. 그림자.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갈못 그리려도 이거 어려운 손을 다 그리지 않아도 이 그림자를 그리면 손가락이 되니까. 다 느낌을 주니까. 예. 그게 더 어찌 보면 그 허상이 실상보다 훨씬 더 그 이미지를 공고히 해주는 역할도 해왔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1년에 이런 작품들을 벌써 꽤 오래 됐죠. 처음에 이제 이런 나무 이미지 작업을 시작할 때는 풍경화 그린다고 뭐 옛날에 얘가 작품이 좋았는데 이상해졌다고 그러다가 풍경. 근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느낌 있게 그린 건 좋았는데 네. 저렇게 빛과 그림자와 맨날 기찻길 그릴 때는 뭐 그때는 대학 4학년 때부터 그렸는데요. 졸업하고 군대를 가기 전까지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를 늦게 갔어요. 그때까지 막 갑자기 막 전시가 막 쏟아져 나오고 그림도 막 사가고 그랬어. 깜짝 놀랐어요.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는 이제 추상의 그 작품에 대한 난해한 어려움도 있었는데 좀 현대적인 구상이 있었다고 생각했던지 그 미술 시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용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현대적인 구상이지. 네. 그래서 아니, 좀 알고 쉬운데 좀 현대적인 거고 괜찮네. 그래서 이제 시장성이 좀 있었던 측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때 작가들이 뭐 지금도 다 꾸준히 형상을 추구는 하고 있긴 해요. 조금씩 방향은 다른데 저는 좀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캠퍼스를 가둬놓은 지 오래되는데요. 그 선생님 전화하실 때도 내가 인터뷰에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보여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야 지금부터 좀 되면 그때 한번 뵙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과거를 얘기가 있어야 또 현재가 있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다음에 이제 언니가 또 인터뷰로 올 때 새로운 작업하면 비교가 되면 너무 또 재미있을 수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렵습니다. 우리 앉아서 좀 얘기하시죠. 예. 뭐 음료수라도 한 잔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제 차 한잔하면서 이제 못다한 예. 얘기 좀. 뭐 이게 대학 재직할 때 뭐 재밌는 얘기 없었어요? 재미있는 일보다는 막 일복이 터져가지고요. 일복. 예, 뭐 학장하시고 다 그랬어요? 뭐 별거 다 했습니다. 별거 다 했어요? 학생처장도 하고 들어가자마자 기숙사 사감했고요. 학생 부처장. 사감? 예. 사감 뭐 기숙사 사감. 그게 모교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후배 보기 좋겠다고 가자마자 사감을 하고. 사감 매서운 사람이 해야 되는데 되게 매섭지 않아 보이는데. 안 매섭죠. 그런데 이제 뭐 규칙은 지키라고 해야 되고 뭐 미대들이 통행 금지리가 있으니까 많이 옛날에. 빠져나가기도 했죠. 그다음에 학생 부처장하고 학생처장하고 뭐 미교 원장, 미술대학원 원장, 그럼 현대미술관장. 그럼 그렇게 그림을 언제 그려? 그 보직 맡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5시나 6시까지 그냥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가야 되잖아. 이제 교수들이 좋은 직업이긴 한데요. 보직자들은 상근을 해야 되니까 방학이 없어요. 그렇지. 아니 그래서 하는 소리야. 보직 맡을 땐 상관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뺏겼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밤에 작업할 수밖에 할 없고. 수 없고 주경이 안 잠도 가요. 덜 살리고 작품장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일주일에 2주의 그림을 한 점 그려보려고 마음을 잡긴 했었어요. 보증 맡았을 때 아니요. 정년하고 정년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 한 작품 갖고 2주에 하나 한다. 2주도 뭐 저한테는 빠른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 벌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2주에 한 점 하면 한 달에 뭐 2점, 3점이잖아요. 그 한 달에 2점 그려가지고 1년에 26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화가 안 되잖아요. 다작을 안 하면서 그렇지 뭐. 다작을 그래도 그냥 이제 눈만 뜨면 그림 그리는 작가가 된다면 일주일에 한 점은 그리면 그래도 한 50점은 그리죠. 그죠? 50점은 그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 들어서는 그림 2점, 석 점 그렸나요? 정년하고. 우선은 이제 뭐, 그림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예, 자꾸 이제 이 바꾸려는 의도를 갖고 시작한 지 벌써 한참 됐습니다. 아, 정년하기 전에? 예. 그림을 계속 바꿔야지는 마음이 늘 있으면서도 시간이 쫓기고, 뭐 전시는 또 꾸준히 많아가 저 개인전을 50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래 66인데 대학 졸업하고 한 40년간 1년에 한두 번 이상을 했죠. 그러니까 전시는 많이 했는데 보다시피 그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전시에서 다 누군가가 시집 갔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전시할 때마다 안 팔려가지고 그냥 잔뜩 수장고에 그냥 쌓여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가끔 미술관 같은 데 전시하자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미술관 전시. 할 수가 없어요. 대작들, 큰 작품들을 거기는 원하지. 최소한 한 100점은 있어야 되는데. 네. 미술관 한번 가면 우리도 남성도 뭐 크잖아요. 남성도 크죠. 우리 1, 2층 다음은 100점 걸리죠. 예. 그 최소한 100점을 갖고서 이제 뭐 선택을 하고 또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안만 잘해도 기본적으로 100점 갖고 있어야 미술관 전시가 가능한데 뭐 그것도 불가능하고 몇 군데 좀 전시하자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일단은 작품을 조금 누구처럼 이렇게 공동 작업하는 거 없어요? 이제 조수 쓰시는 분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구상하시는 분들 많이 써요. 그런데 저는 조수를 못 써요. 그리는 건 어렵게 그리지 않은데 내가 시작할 때 이렇게 그려야지 마음 먹은 거하고 완성되는 전혀 다른 그림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자꾸 변화를 가니까 틀이 딱 정해지고 이렇게 딱딱딱 하면 조수를 시키면 될 것 같은데. 맞아. 지난번 신문 지상에 났는데 뭐 누구라고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뭐 누구라고 그러면 다 아는 요즘 미니멀 작가 잘 나가는 작가인데 뭐 몇 년 동안은 뭐 제자들이 다 했다며. 그건 기사에 난 거니까. 어느 분인지 저는 잘 알죠. 그런데 그래도 거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막판에만 이제 한 2점은 지난번 전시 보니까 하셨던데 뭐 천억을 줘도 안 하신다는 그런 얘기 하셨는데 조수를 서는 사람 많습니다. 그 조수의 개념이 이제 지난번 조영남 사건 때 문제가 되긴 했지만 대장이죠. 조영남은 조수가 아니라 대장. 그렇죠. 아예 그냥 시키고 사인만 했으니까. 맡긴 거고. 예. 근데 요즘 뭐 젊은 작가들도 인기 있는 작가들은 조수라는 개념으로 해서 많이 쓴다. 예. 그래서 이제 밑작업, 그러니까 만화 그리듯이 일단 밑작업 스케치 끝나면 1단계 그림 그린 친구가 있고 2단계 그린 친구가 있고 이렇게 세분화돼 가지고 건너가요. 1차, 2차 심사 3번 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대강 컬러를 칠한다든지 나머지 마지막에 묘사를 잘하는 애를 마지막 조수를 주고 최종. 근데 다 좋아요. 다. 내가 말을 끊어서 미안해. 그렇게 왜 해? 그래야 많이 그리니까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는 아니 그러니까 많이 그 딜러들이 소모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딜러들이 소모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물론이죠. 소모가 되니까 미처 작업을 못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월급도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작품량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조수를 스스로도 작품량을 좀 늘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있는데 조수를 쓸 뭐 형편보다도 내가 그림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리겠다는 단계를 조수한테 맡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림 얘기를 좀 하면 그림이 과연 그렇게 해서 완성이 돼야 되느냐, 그게 명작이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뭐 이제 생각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뭐 앤디 워홀처럼
아예 이제 공장을 돌리면 그거 작품도 뭐 실크 같은 것도 지금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은 뭐 전사 기술도 좋아가지고 전사에서 옛날 스케치하던 단계를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조 쓰는 것도 이제 아까 그 대작이 아니라면 저는 뭐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작품량이 근데 보통은 이제 지금 우리 선배들도 보면 그림 한 점 그리는데 한 석 달 걸려요. 마르고 막 추상하시는 분들도 네, 그렇죠. 그 두껍게 바를 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를 써서 풀로 돌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엊그저께 신문에 난 그 어느 작가가 몇 년 동안을 뭐 이렇게 조수들이 다 해석하고 사인하고 나가는 거 규정사실화 돼 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내가 이걸 마지막 작품은 내가 꼭 하고 싶다 그래서 했는데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도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요. 아니 그러고는 마지막 작품을 왜 꼭 자기가 근데- 하고 이건 작품이고 그 먼저 건 작품도 아니네. 내 속으로 아 이거 기사 나가 이게 그럼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아, 이게 무슨 이게 글쎄, 예술 작가고 예술 작가인가? 거기는 뭐 기자가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니, 기억이 잘 기자가 쓴 모르겠는데 내용이야. 예,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어요. 본인이 그래서 마지막 건 하고 그 싶어서 선생님 말씀처럼 조금 뭐한 생각이 들었긴 했었습니다. 그 기사 읽으니까 예,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뭐 이거 난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본론으로 가면 작업을 그렇게 조술 써서 그렇게 뭐 데미안 허스트 같은 경우는 글쎄 손도 안 되죠. 예, 손도 안 요즘 되고 그 머리로 사진- 하는 거죠. 그렇죠. 머리로 하고 다 이게 스태프들이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시대가 뭐 개념 미술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전반적인 건 아니지 그렇죠. 않겠냐 이거지. 저도 뭐 그렇게 그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 이렇게 저도 하면 할 수 참- 있으면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커니처럼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 왕성하게 굳이 보면 그 양반은 닥치는 대로 작업할 수 있는 네. 뭐 아이폰으로 저도 가봤더니- 아이패드로 그러고 시림수가 저도 가보고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도 갔었는데 그게 늘 깨어 있는 젊은이 같아서 난 너무 조로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전시 보고 나서 물론 이제 나도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요 근래 정말 많이 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은사님 중에 하종현 교수님이 이 동네 사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가 모셔드렸더니만 그 다선생님이 자네 몇 살이냐? 그래서 내가 60이 훨씬 넘어 곧 정년이다 그랬더니만 야, 니 지금부터 하면 된대. 아, 지금부터 뭐 좋은 내가 얘기네. 80 넘어 떴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렇죠. 예, 박서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분들 예. 지금 우리 은사님들이잖아. 그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말을 했던 것보다도 훨씬 내한테 이제 확 왔는 거야. 와닿죠. 내가 정년퇴직했고 내가 타임이 이제 이 나이 때부터 해도 된다. 난 이 나이에 겨우 했는데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일찍이 빛을 볼 수 있을 거다. 그 그건 좋은 얘기 같아요. 예, 수업 시간에 어떤 뭐 미술 사조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것보다도 확 이리 왔다는 거. 아, 제가 그래. 대학에 정년퇴직하면서 네. 내가 90살까지는 운동을 좀 하고 운동이라는 게 뭐 건강하게 이렇게 했을 때 90살까지 살면 어느 95세 노인의 후회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65세 정세니까 30년 살면 95세니까 그 노인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고 30년 동안 작업을 하면 옛날 거 다 없다 생각하고 30년 열심히 그리면 나도 뭐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많이 가졌어요. 예. 저도 일단은 그 30 생각을 년을 갖고 목표로. 있습니다. 예, 뭐 95세까지. 우선은 이제 원래 작품 수를 조금 채워보려고. 이게 좋든 나쁘든 저는 이제 습관이 그림 그려도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치워요. 그 자리에서.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안 지우고 저렇게 갖다 밀어놓습니다. 또 나중에 또 예, 또 보면 좋은데 제가 옛날에 재밌는 얘기를 하면 120부짜리 큰 그림을 하나 그렸었어요. 그 전시를 마치고 끝나고 전시가 왔어요. 그날 보니까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 술도 한잔 먹었는데 전시 오고 왔는데. 그 그림을 손을 좀 보려고 그러다가 확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화랑에 전화해서 그 작품 누가 사겠다고 그래서 그냥 그림을 다 지우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다시 닦아내면 안 되나? 닦아낼 형편이 아니더라. 너무 많이 문제를 나가지고. 아니 닦아내면 먼저 굳은 거 하고 나중에 그거 아니, 띵하게 나와서 그 좋은 작업. 정도로 조금만 지운 게 아니고 확
덮어버렸어. 아니 그래도 스크래치 기법처럼 물론 이제 닦으면 그 옛날에 흔적이 조금 나오면서 해봤죠. 그러면서 재밌는 게 더 나올 수 있을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닦아봤는데 물론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더 재미있는 거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이제 그림 사는 사람은 그거지, 어제 그 그림을 그건- 원해서 그건 아니지. 예. 예. 또 우리끼리 얘기해, 우리끼리. 그래서 참 아휴. 성질이 급했네. 그럼 거기서 진작 사가지고 갔으면 그 안 지우고도 남아있을 텐데. 근데 그런 그림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이 주그림도 보면 뭐 수없이 지웠어요. 근데 앞에 저 버드나무 잎은 모양이 괜찮아. 그건 놔도 다 바꾸니까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맞으랑 문질러 나는데. 자 그러면 네. 앞으로 어떻게 그냥 생각은 어떻게 해요? 뭐 현실은 이제 나중에 보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작업을 내가 좀 바꾸고 싶은 갈망이 있으신가? 그러면 큰 틀에서 변화 같은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아, 큰 저는 틀에 이제 변화는 없고. 제가 늘 갖고 왔던 이 평범한 사물이나 어떤 것에서 새로움을 찾는 그런 과정을 일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소재 문제가 또 다시 한번 저한테 계속 자연 쪽에 있느냐 아니면 뭐에 이제 빛과 그림자라도 다른 쪽. 그렇죠. 이제 뭐 사람을 그리든 뭐 풍경을 뭐 도시 풍경을 그리든 어떻게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상 내가 늘 접하는 뭐 평범한 사물을 재해석해서 끄잡아내오는 쪽에 이제 기본적인 작품에 이제 끌어왔던 방향인데 일단은 이제 지금 나무 시리즈 자연 이미지 시리즈를 조금은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예. 우리 호크니 작품 보면서 어떤 거 느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뭐 본인 느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바꿀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다는 그 도전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도전,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빅피처에서 보았던 그 스케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저한테 크게 왔었어요. 옛날에 그 스페인의 구겐하임 미좀 갔다가 그 개관전 할 때 뭐 엄청난 대작들 보고 와서 제가 그때 캔버스를 500호짜리 몇 개 맞춰놓고 하겠다 그러는 도저히 뭐 작업실 좁아가 맞춰놨는데 떨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희지부지 되고 다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정년하면 큰 작품 하겠다고 지금 150V 200호를 잔뜩 갖다 놨는데 지금 뭐 한 점 100호짜리 한 점 그리다가 이제 덮어놨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하시겠지. 해야죠.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을 걷고 저는 이제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을 보면서 뭐 이게 지상으로 이렇게 책자로 이제 여러 번 보고 그랬지만 가보니까 이제 스케일이 크다는 거는 금방 느끼고 또 역시 스케일이 크니까 그림이 작았을 때보다 훨씬 느낌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도 대작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고 그다음에 큰 거 이렇게 움직이지 뭐 하면 조각조각 뭐 60조각이 있고 40조각이 있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굳이 큰 거 어디 뭐 비행기에 싣고 갈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디 작업실에 들어가기도 나쁘건데 그렇게 하면 편하다. 그 라인은 좀 있지만 뭐 그대로 거의 맛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너무 자유분방한 것 같아. 그렇죠. 그게 내가 좀 배울 점이 아니겠나. 뭐 큰 거야 크게 그리면 되는데 그 어느 대상이든 뭐 자연을 보고 그러더라도 그냥 고민하지 않고 너무 그렇게 고민한 흔적 같이 본인하고 내가 대화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고민하고 하지 않고 그 자기 나오는 뭐 우러나오는 뭐가 나의 자기의 감성이 있겠지만 그냥 표현하는 거. 그렇죠. 그거는 배워야 되지 않을까. 호크니는 뭐 옛날에 연구도 많이 했고 옛날 명화들도 연구해서 명화의 비밀이라는 책도 굉장히 감명 있고 학생들한테 많이 권하기도 했고 근데 뭐 늘 기본적으로 그 뭐라 그러냐 깨어 있는 의식 같은 것들이 정말 우리한테는 배워야 돼. 80이 넘는 할아버지인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이제 그림은 이제 새로 시작을 한다는 기분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맞아. 그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자꾸 이제 전시는 이제 그동안 제가 좀 게으르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바빠서 전시를 먼저 잡아놓고 막 밤새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작품 좀 모아놓고 전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늘 드는 한 번도 그러지는 못했었습니다. 50번 전시할 때마다 거의 밤새고 막 겨우 채우다 갔던 그런 억지 전시를 했는데 이제는 전시는 그렇게 안 하고 싶고 없죠. 채워서 내가 채워서 선정해서 골라서 마음에 들 때. 갖다 그릴 그런 작가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뭐 선생님이 오시는 것도 오지 말라고 작품 좀 되면 모시고 싶었고. 그러니까 주대석 작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나중에 듣더라도 그랬고 이렇게 변화해 가려고 한다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렇지. 이거 찍지 말고 이제 이쪽을 많이 찍으면 좋겠어. 하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고 뭔가를 내가 예. 그렇게. 자, 어지간 네. 우리 전의 작품, 지금의 향후의 이야기, 또 뭐 우리 일반적인 작가들 이야기 했는데 우리 꼭 이렇게 우리 시청자나 우리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예술가들이 아니 관람자들이든 누구한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술 정책 같은 거 이런 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 소장품을 보면 거의 현대미술만 있어요. 거의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구상 작가라고 불리는 모고회 쪽이나 옛날에 국전하시던 분들의 인상주의적인 구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작품 조명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언젠가 갔더니 더러더러 작품 전시를 하긴 하더구만. 네, 하시는데 그분들이 대접받는 게 물론 이제 현대미술이라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 이제 시장도 그렇고 너무 쏠림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막 요동이 많잖아요. 이게 된다 그러면 전부 그 그림만 주목을 하고 우리 화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한국 미술이 얼마나 다양한데 지금은 이제 단색화 외에는 시장이 안 될 정도로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점도 있긴 하지만요. 그 뭐 인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미술 이제 정책도 그렇고 우리 갖고 있는 두 개의 화랑에서 갖고 있는 조금 옥션의 문제도 적지는 않은 것 같고 옥션. 그림 가격 자체도 옥션에서 정해지는 것이 그림가처럼 인정되는 이 풍토도 좀 옥션이 안 나가면 제로인데 뭐. 그러니까요. 나간 사람은 뭐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가격이 없는데 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이제 다양성이 좀 존중이 되고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화랑도 자기 성격을 가져서 좀 다양한 그렇죠. 성격을 가져야 화랑도. 되고 작가들도 그래야지 내 그림을 자신 있게 밀고 나가는데 이런 그림 그려서 장사 안 되고 안 팔리면 작가 붓을 꺾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저는 이제 홍대 교수를 26년 6개월 했는데 정년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홍대가 얼마나 들어오기 힘든 학교입니까? 그 들어와서 4년의 시간을 마치고 나가면서 갖고 있던 학생들의 그 답답한 심정을 내가 매일 해마다 이제 졸업생들한테 면담을 거의 다 해봤는데 어두워요. 참담해.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이제 처음에는 뭐 홍대 미대 들어오면 뭐 대단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힘들게 들어오거든요. 공부도 잘해야지 그림도 잘 그리는 애들이 들어오는데 4년의 시간을 거쳐서 나가면서 그림을 못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평생을 먹고 살기 이야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홍대 대학원 학생도 많이 뽑는데 홍대 출신들이 대학원 진학을 안 해요. 그럼 물어보면 맞아. 홍대 출신은 대학원 진학 안 하고 다른 데서 많이 해요. 다른 데서 많이 봐. 근데 이제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무슨 이제 졸업하고 나가면 작업실을 구해야 되는데 작업실이 그냥 쉽지 않잖아요. 비싸고. 그럼 이 친구들이 나가서 그럼 뭘 하냐 물으면 이제 복수 전공을만 해요. 그 디자인 쪽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되니까. 디자인을 해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돈을 버는 일은 정말 어려운데 그 학생들이 그만큼 지금 진로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졸업하는 애들 보면 우리가 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지 이런 참 내가 이제 대학생일 때는 내가 이 나이쯤 되면 화가들도 굉장히 잘 살 줄 알았거든. 그럼 몇몇 분, 극히 몇몇 분 이만큼 졸업해서 이렇게 0.1% 아무것도 0.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0.1%는 천에 한 명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또 사회적인 문제 속에 예술가들이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 또 화랑에서나 미술시장에서의 다양성에 인정할 수 있는 굉장히 우리 미술 쪽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래서 뭐 이런 그림 저런 그림도 다 작가들이 다양하듯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잠깐 2020년도에 그 한국 미술의 그 뭐 흐름전이든 한국 미술의 한국 미술 대표자가 100인전이 됐던 정식 타이틀은 아직 안 정했지만 하여간 100명의 다양한 작가를 그 50인전 보고 또 50인전 다시 또 할 건데 그렇게 거기 민중미술서부터 극사실서부터 비구상, 구상, 반구상 다 있어요. 다 하셔야 된다고. 네,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미술의 어떤 단면을 이 현실을 보여주는 어느 편중되지 않은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잠깐 다 명단을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 스스로 앞으로 실로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그렇게 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도 나는 대한민국 화가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상당하게 좀 한쪽으로는 내가 대한민국의 화가다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작가인가? 하는 의문이 자꾸 들었어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주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얘기하라고.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다음에 좋은 신작들을 해가지고 이 작품들 캠퍼스 좀 채우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고맙습니다. 잡지에도 신작 주도 작가 옛날에 했던 얘기하고 곁들여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